안방에 TV를 없애고, 그거는 이제 그 옆에 있는 방에 저희들이 자는 그 침대 있는 데에만 TV가 있었어요. 거실에도 없앴습니다.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보고 싶잖아요. 그리고 저희 남편은 또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제가 거기서 뭐 9시, 10시까지 안 나오니까 자기는 그 자기 방에 들어가서 TV를 보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 이제 원인은 안 그랬는데 밑에 있는 그 동생은 저기서 소리가 나면 이게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막 남편한테 소리 줄이라고 소리 줄이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나네요. 네. 이게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타 과목을 지도하시는 어떤 전공자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는데, 저는 초등학교에서는 과목이 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저 언어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고 수학하고,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전 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. 나머지를 물론 이제 영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독서의 분야지만, 이거는 수학은 독서가 해결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렇지만 나머지 뭐 과학이든 경제든 모든 어떤 과목이든 물리든 뭐 자연과학이든 다 독서 속에서 사실은 이제 세분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, 제가 그 독서에 대한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아이들이 그 읽고 나면 감상문을 쓰게 한다든가,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창작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아이가 나중에 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그동안 그 포트폴리오로 해가지고서 무슨 상장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다 모아보니까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냈는데 무슨 상이 가장 많은가 하고 봤더니 역시 독서, 글쓰기라든가 뭐 이런 상이 제일 많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걔가 지금 미국에서 살은 지가 얼마나 됐나요? 거의 2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봤을 때, 그 다음에 그 한글을 가지고 글을 쓴다거나 이렇게 할 때 글을 잘 씁니다. 글쓰기를 잘하고 논리정연하게 뭐 기승전결해가지고서 글 쓰는 것을 참 잘 쓰는 것 같은,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. 아이들이 이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모르는 그 시기 때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영어가 막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게 한국말인지 영어인지를 모르고 아이가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. 그 얘기는 그냥 동시에 언어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, 그때 만화 영화,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을 거면 뭐 세서미 스트리트, 예, 그런 거를 놓고서 아이한테 이렇게 노르라고 이제 틀어주는 거죠. 거기에 나오는 영어 노래를 가지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하고, 지금은 얼마나 그 다양한 그 영어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희 때는 그런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영어 학원이 이제 제가 이제 보내기 시작한 것이 7살 때부터 보냈던 것 같아요. 7살 때부터 보냈는데, 그때 보니까 대부분은 그렇잖아요. 일주일에 몇 번. 그러니까 뭐 월수 금반, 그러니까 뭐 화목 토반, 아니면은 화목반인데 뭐 시간을 조금 더 한다든가. 저는 이게 일주일 동안 매번 다니겠어요.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미국에서 학교를 나와셔가지고 이쪽에 대전에 와가지고서 어학원을 내셨는데, 그분한테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배웠죠.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거에 대한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그 아이가 얼마만큼의 그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학교 시험,
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과목들이 어떤 거는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 아니면 그 과정을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해야 되는 과목들이 뭐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뭐 이런 쪽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저도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이 우리나라 저희 아이가 공부하던 그때만 해도 암기가 주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나중에 이제 얘가 그 하버드 대학교에 가가지고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나서 미국 대학을 갔었을 때 너무너무 당황했던 얘기들, 그런 얘기들을 자기 책에도 막 써놓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것도 많이 있는데, 아무튼 초등학교, 중학교 이렇게 공부를 제가 이제 뭐 옆에서 서포트하고 데리고 있었던 그 시기에는 한국식의 그 평가 잣대에 의해서 충실해서 제가 키웠죠.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얘가 그 민사고를 가서 해외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. 굉장히 성실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본인이 불안해서 중학교 때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랬거든요. 본인이 불안해가지고서 중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그 교과서가 뭐 지학사도 있고 교학사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서 그 한 12가지인가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 순서도 바뀌고 그 내용 안에는 있지만 약간씩은 다르잖아요. 어느 과목을 이렇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, 그러니까 각 출판사에 맞게 문제집들이 나오잖아요. 얘는 이게 불안해가지고요. 거기 있는 문제집을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와서 봐요. 다 사가지고 와서 보지 않으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. 그 얘기에 제가 한편으로는 수긍을 했던 것이, 학교 선생님들한테 출판사마다 다 이 문제집을 쓰십시오 하고 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받은 그 문제집에서 뭐를 선택해서 낼지 모른다. 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무슨 이해가 중요하다, 암기가 중요하다, 제가 그런 개념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다만 굉장히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하고 한국에서 평가하는 방식의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얘가 치렀다 그러면 얘는 만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만큼 그 준비를 잘했다고 할까요? 예.